무너질 땐 순식간이에요. 개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바닥을 안 준다고. 그건 공포조차 몰라서 그래요. 공포면요, 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시작합니다. 요즘 상승한다, 하락한다, 횡보한다, 어쨌다나 하면서 다양한 의견 내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어차피 미래 알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 9월의 위기설은 첫 번째가 금리, 두 번째는 바이낸스 기소, 세 번째가 투자 심리 악화, 뭐 이 정도일 텐데요. 살다 보면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불길한 예측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죠. 이번 금리는 아마 동결 추세로 가겠지만요. 이번 발표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최종 금리는 이것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계속 생길 겁니다. 지금도 고금리인데 계속적인 고금리가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요. 고금리가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 지금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살다가 고금리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걸 할 뿐이지 고금리가 또 좋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크립토 시장이 돌아가는 시장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9월에 가장 유력하게 하락의 재료로서 쓸만한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바이낸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요즘 핫하죠. 뭐 포토샵이다 뭐다 하면서 핫한데요. 그만큼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잘 알고 있는 CJ가요 말을 했죠. 트위터에 본인도 올리면서 이건 포토샵이다 뭐다 아니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간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사실로 발생됐을 땐 과연 진짜 악재로 발생이 될 거고요. 근데 이걸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차트적인 관점만 봤을 때 지금 사실 위험하고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드문 자리이긴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드리자면 지난 영상에서도 정말 많은 근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차트적인 관점만 논해보려고 해요.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3달 봉이에요. 제가 가장 저의 전매 특허인 시간봉의 개념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단을 봤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RSI 관점이에요. 근데 제가 기존의 관점이 뭐였죠?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남았다. 이거를 RSI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현재 진행 중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이 5파가 어떠냐? 꺾이고 있죠. 이 꺾이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보통 하락이 크게 오는 시점은요. 처음에 RSI가 50 수치였을 때 반등이 한번 왔습니다. 이때 왔죠. 근데 그 두 번째 바닥을 그릴 때 정말 크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봉으로 이 차트들을 쭉 한번 봐볼게요. 쭉 한번 봐봤을 때 이 바닥을 그리는 포인트들을 잘 보면요. 여기서 한번 50 아래로 떨어졌죠. 그 다음 바닥으로 내려갈 때 이 포인트들을 보면 이만큼의 하락이 그 다음 50 아래에 있었을 때 수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50 이하의 수치에 머물러 있던 구간들을 쭉 나열을 해볼게요. 그러면 50 이하, 여기는 여기입니다. 50 이하, 여기입니다. 50 이하,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선을 긋고 보니까 정확히 표시가 나오죠. 바로 50 이상에 있었던 구간들은 대부분이 고점이었던 거고요. 바닥으로 나왔던 시점은 다 이 구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잘 보면요. 2019년, 20년, 그리고 21년 기준으로 보면 여기 고점 2개를 만들고 이때 고점에서 보면은 이 RSI 수치는 50대 한번 줬었죠, 자리를. 근데 이거는 이 위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고점 대비는 저점이어서 반등을 나오고 결국 나락을 갔지만 결국 수치를 보면 대부분 40 이하였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볼게요. 지금 기간적으로 봤을 때 패턴들은 대부분 1대1 패턴으로 가죠. 지검다리식으로. 이 패턴을 간다고 했을 때 진짜로 바닥을 줄 수 있는 시점을 여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7, 8, 9, 10, 11, 12 그래서 9월부터 반감기 요때가 RSI 수치로만 보더라도 바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관점들을 다시 보면 지금 이 1일 1비 한다기보다는 이 수치를 기다렸을 때 40 이하에 올 수 있는 맥점이 이 바닥까지 깰 가능성이 있느냐는 뒷전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센티멘탈 사이클 자체에서는 이 부근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연단위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딱 요 부근 있죠. 아까 잡아드렸던 센티미터 이 차트 안에서도 추세선을 걷을 때 여기와 여기를 이었을 때
맥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유력하고 매수할 시점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거는요, 연 단위의 모든 차트들이 깨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과감하게 도전하더라도 투자에 있어서 해볼 만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도 이 포인트를 보고 있는 거고요. 댓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고래들이 개미들이 원하는 매수 자리를 줄 것 같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댓글 반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뭐냐면, 자, 거꾸로 봐야 합니다. 고래가 우리한테 자리를 안 준다고요? 그렇죠. 자리 주지 않죠. 그거는 지나보고 나오는 소리고요. 그 자리를 만약 주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네. 못 삽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또 다른 저점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비트코인 300만 원일 때 있죠? 다 샀습니다. 근데 300만 원 갔을 때 100만 원 간다고 또 했고요. 50만 원 간다고 생각했고 30만 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뭐냐면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느냐면, 저도 이더리움을 현재 좋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더리움이 ETF 관련해서 지금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차트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추세선을 그었을 때 트렌드 라인 자체에서 공간이 남아 있어요. 결국 지금 지지를 받는 부분이 이 중앙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비트가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기가 열려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 번에 통과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을 차트를 갖고 온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차트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차트가 잘하면 폭락형 차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폭락형 차트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언제 경험을 했냐면, 바로 비트코인이 2017년도 대폭등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차트에서 이미 겪었습니다. 지금 2017년도 때 원화 차트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하는 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폭락장을 만들 때요, 잘 보시면 여기와 여기의 길이 있죠. 이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더리움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이 고점을 찍고 다시 와서 쌍바닥 만들고 다시 지지를 받는 형국에서요, 여기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하고요, 비트코인을 보여드렸던 차트 이 부분하고요, 굉장히 닮은 게 첫 번째 외봉이고요. 이때가 첫 번째 외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봉입니다. 두 번째 외봉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한 후에요, 쌍바닥을 찍고요. 그 다음 내려오는 구간 있죠?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어떻게 내렸냐면, 이 추세 라인 자체 있죠? 이 추세 라인을요, 뭉갤 때 장대로 밀어서 내렸습니다. 잘 보시면 장대로 밀어서 내렸죠. 왜냐면 이 트렌드 라인 자체를 깨기 위해서 장대로 밀어서 내린 거예요. 그 다음 길게 아래 꼬리로 거래량을 넘기고 반등이 온 다음에 쭉 밀었죠. 그 다음 비트코인은 이 가격을 향후 4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 나왔던 가격은요, 결국 언제까지 갔냐면, 이때 나왔던 가격은요, 2020년도 10월 약 3년 동안에 이 가격을 보지 못했고요. 당연히 다 떨어져 나가겠죠. 결국 저는 이번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라인은 알트들 같은 경우 있죠, 비트가 떨어지는 거 대비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기다렸던 자리보다는 더 하락을 줘서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도 지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W 패턴이요, 무너뜨릴 때 이렇게 가거든요. 그 다음 반등, 그리고 죽이고, 반등, 죽이고. 왜냐면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근데 제가 처음 영상에서 뭐라 했죠? RSI 수치를 잘 봐라. RSI 수치를 잘 보라 했는데, 이때 RSI 수치 잘 보세요. 얼마 나왔죠? 40 미만이었죠. 그때가 뭐였죠?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쭉 왔죠.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는 반등이 50 미만 최고점 찍었죠. 최고점 찍었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내려올 때 잘 보세요. 뭐가 공통점이냐면 바닥이 나왔을 때 RSI 수치가 40이었죠. 근데 두 번째 바닥을 그렸을 때 50 이상이었죠. 세 번째는 더 높았습니다. 여기가 내려올 때 마찬가지죠. 내려올 때는 고점에 대한 깊이가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결국 한 번 바닥을 만들고 또 다시 내려오는 건 더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지금 이런 것들로 봤을 때 RSI 수치나 이런 것들이 다 최고점일 때, 그리고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이 구간이 과연 하락으로 가고 있는 초입분지, 상승으로 가고 있는 초입분지는 판단하기 좀 나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그건 것 같아. 시간이 있고 돌파 시점을 봐도 된다. 지금 비트코인, 뭐 엔진코인 이런 거 오른다 해서 이렇게 등락하잖아요. 이런 거 크게 연연할 필요 없는 게요. 먹을 수도 없고요. 거래 대금 자체도 너무 낮고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먹겠어요? 1시간 봉에서 이렇게 치다가 지금 올라간 거는 갭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더라도요. 상승을 했다가 떨어져야 더 깊이 떨어지지 이 상태에서 더 떨어지기에는 이 갭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회귀하고 다시 떨어지는 원리일 뿐이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로스톨 같은 코인이에요. 저는 그로스톨 코인 솔직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멤버십에서 찝어주는 거라서 제가 여기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제가 월봉 캔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조건들을 다 가졌어요. 힌트만 드리자고 하면 가격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로스톨은 이번 주 주봉 음봉 나는지를 잘 보시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가 알트에 대해서 만약에 상승하는 게 온다고 하면 갭을 메꾸기 위한 거라서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배운 거 뭐였죠? RSI 수치를 좀 정확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큰 봉에서의 RSI 수치가 좀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 RSI 수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머물러 있다. 이 수치에 있는 곳들은 대부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수치들을 잘 보세요. 이 위치에 머물러 있었던 곳의 위치들을 보면 여기 있죠.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 하락 왔죠. 1대1 패턴으로 1대1로 쭉 빠졌죠. 또 하나 볼게요. 이 구간에 있었던 거 볼게요.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기였고요. 여기였습니다. 여기였던 수치 보면 다 여기였습니다. 이게 다 지금 저점이었나요? 하락하기 전에 중간 털기형 차트들에서 나오던 RSI 수치였습니다. 결국 지금 아직 구간상 RSI가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떨어질지는 아직 모르지만 아직 RSI 수치가 내려오고 있는 단계다. 결국 이게 쌍바닥이면 한 번 더 갈 거고요. 만약에 상승으로 턴을 한다고 하면 말씀드렸죠. 차트 봐라. 만약에 옆으로 간다고 하면요. 주봉이 옆으로 길 겁니다. 그러면 주봉이 옆으로 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걸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리플 있죠? 리플 과거 차트를 보면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딱 상승 전에 과거 차트를 보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옆으로 깁니다. 예, 그러면 다시 달러로 볼게요.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고 있어요? 기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옆으로 깁니다. 이게 그만큼 이번에 나왔던 요 장대 음봉이 이 장대 양봉을 잡아먹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만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하는 거는요. 한 번에 떨어지는 흐름이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기는 흐름. 그런데 여기서 털려나가는 게 뭘까요? 윗꼬리들이에요. 윗꼬리들을 조심하라는 거고요. 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든 알트든 윗꼬리에 당하면 아, 나 물렸구나 하고 멘탈 나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일단은 지켜보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관망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시장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온다고 해서 저는 살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말만 솔직히 뭐 그 자리 주냐 입 벌리고 기다리면 다 주냐 이러는데요. 이 자리에 오면 또 그 아래 봅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대해서 섣불리 예견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있겠죠. 세력이 이 자리를 주는 척 하다가 더 빼면서 싹 말아 올리는 거. 이러면 털려 나가거든요. 요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와 이 자리를 반드시 준다라는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시장에 대져서 그렇게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차트는요. 미국의 금리 상승과 유지, 하락 기간에 따른 주식 가격의 변화를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 이 보이시는 구간 중에 색깔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빨간색 기간은 금리 상승 기간입니다.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흰색은요. 금리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유지되는 기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상승, 업, 그리고 여기는 평행, 그리고 파란색 요게 하락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 그러면 이 구간들을 잘 보세요. 어떻게 됐냐면
역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파란색이 금리 하락 기간이라 했죠. 하락 기간에 다 어떻게 됐어요? 주식 시장 망가졌죠. 다 하락했죠. 우리가 근데 지금 현재 어떤 구간이에요? 상승 기간이죠. 근데 상승 기간 다음은 또 뭐가 있어요? 유지 기간 있죠. 유지 기간조차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섣불리 장에 대해서 무조건 오른다 판단하기 전에 이미 일단 아직도 꼭대기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간 안에서도 우리는 유지 기간조차 않았고, 유지 기간을 예상하는 거는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인 거고, 그 기간 후에 폭락까지도 우리는 다 감안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위치는 지금 금리의 어디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로 봤을 때 여기 있죠. 최고 꼭대기 금리 기간 여기 있죠. 여기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물리면 어떻게 된다? 3년 뒤에 봐야 합니다. 네, 2028년도 반감기 다시 봐야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너무 시장에 대한 기대에서는 지금 조금은 멀리 두시고요. 지금은 조금 천천히 오히려 롱보다는 숏의 관점에서 조금 보는 게 더 올바른 투자가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안도할 수 있는 이슈들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는 장기 우상향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맞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 그리고 3개월 봉으로 봤을 때 시장은요, 아직까지도 보시는 것과 같이 장기 침체상 RSI도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내려갈지 아니면 더 그리고 내려갈지 모르는 단계인 거고요. 지금도 보면 이 단계에서 2017년도 8년 이 파동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이 1파, 2파, 3파, 이 파동에서 50 수치가 나왔을 때 다시 수치가 반등이 나온 거예요. 요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와서 쌍봉에서 더 한번 올려친 거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잘 보면 RSI 수치가 고점으로 갔을 때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반대로 보면 주봉으로 보면 똑같아요. 자, RSI 수치 여기 고점 넘었을 때 매도 떴죠. 이 구간들 잘 보면요, 그 다음 두 번째 봉에서 고점 더 높아졌어요. 방금 봤었던 3개월 봉으로 봤을 때 똑같았는데 그 두 번째 봉 이 하락에서 다시 볼게요. 내려오는 구간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 구간에서 반등 오고 죽어가면서도 점점 저점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죠. 결국 최고점을 높여놓고요, 3개월 봉은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요, 내려오는 가격이 쭉 보면 가격이 빠지는 구간이에요. 예,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이 쭉쭉쭉 빠져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는 구간을 보면 점점 가격의 텀이 내려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3개월 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래에 오는 가격을 보면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지금 이 가격보다도 높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하는 상황에서 차트를 좀 더 거시적으로 멀리 봐야 한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1년 봉으로 봤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 이미 한번 치고 나왔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연 단위로 보면 이게 21년, 31년까지 10년물이잖아요. 10년물이 과연 2021년 나왔던 이 가격이 마지막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구간은 박스권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최악의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더 멀리 봤을 때 얘기인 거고요. 지금 이 1년물이 상승까지 가려고 하면 31년이 여기 있잖아요. 31년. 10년물이 여기 봤을 때 가격이 이렇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방금 봤었던 월, 이 개념으로 보면 월 단위로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월이 걸쳐서 외봉 찍고 쌍봉 가는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년물로 보면 월이 8개월이었어. 그쵸? 근데 외봉, 월로 8개월이라 했죠? 근데 지금 이거 1년물이야. 1년물이 똑같이 8년 걸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쌍봉 가려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봐야 할 반감기가 2024년도에 대한 반감기도 있지만 이 안에 나오는 가격이 과연 여기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의 트레이딩 범위는 이 안에서 잡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리스크적으로도 내가 매도를 어느 부분에서 할지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이번에 나오는 주봉의 길이가 여기를 뚫리면 저는 진짜 앞으로 오래 본다 했죠. 10년 본다 했죠. 그만큼 우상향 가기 힘들어지는 구조기 때문에 이번 배팅에 진짜 저도 한번 걸어보려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근거가 도움이 되셨고 RSI 그리고 10년물 그리고 차트적으로 여러 점 봤을 때 현재 차트가 좀 폭락형 차트일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왜냐면 내릴 때 쉽게 내리지 않고 정말 그냥 쏟아버리면 사람들은 이거를 매수라 생각하지 않고
공포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침착하시고요. 그 누구도 이 장에 대해서 상승한다 하락한다 어쨌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거는 옆으로 길 것인지 아니면 내리 꽂을 것인지 이 부분만 알면서 기대를 해보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너질 땐 순식간일 겁니다. 상승할 때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현재 호재가 작용하기에 조금 힘든 상황이니까요. 이리저리 뉴스를 보면서 흔들리는 것보다 지금은 좀 차분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